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오시곤 했어요. 평생 그렇게 햇볕 아래서 일하다 보니 아버지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주름진 얼굴과 굳은 살 박힌 손에는 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한 노력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소영아, 너는 꼭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아버지처럼 농사 짓고 살지 않아도 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농사일을 사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논과 밭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은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초대해 잔치까지 벌이셨죠. 김씨네는 이 동네에서 땅이 제일 많지. 그래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직접 농사 짓는 걸 보면 대단해. 저는 그때까지 우리 집 땅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나중에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꽤 많다고 하셨어요. 그 지역에서는 땅 부자로 알려진 집안이었던 거죠.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새로웠어요.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하며 공부했고 부모님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직접 농사지은 쌀과 채소를 가득 담아 보내주셨고요. 3학년 때였어요. 교양 수업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경영학과 선배였고 말을 정말 잘했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몇 달 데이트를 하다 결혼을 약속했고 졸업 후에는 정말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남편의 어머님을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질문도 많으셨고 까다롭다고 느꼈어요. 그때는 그냥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라 그러시나 보다 했죠. 남편의 집안은 그냥 평범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시어머님이 남편을 혼자 키웠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냥 농사짓는 시골 사람이라며 약간 무심하게 대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심하게 대한 게 아니라 무시하신 것 같아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저희는 결국 결혼식을 무사히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제게 무관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해했지만 점점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주말이면 모임이나 회식을 핑계로 집을 비웠고 집에 있을 때는 TV나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제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고 가끔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언제나 짜증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불쑥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흠을 찾았죠. 시골에서 자랐으니 집안일은 잘하겠지? 하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설거지가 덜 되었다, 먼지가 쌓였다, 옷 정리가 엉망이라며 잔소리를 퍼부었죠. 특히 남편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며느리를 데려왔을까?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애가 답답하네.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엄마 말이 맞아. 좀 더 신경 써라며 저를 질책하기까지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서울에 오셨어요. 모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하셔서 제가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뵌 아버지는 여전히 그을린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침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오셨고 아버지를 마주쳤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시고 인사를 대충 건네시더니 부엌으로 가면서 혼잣말인 듯 말씀하시는데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죠. 아니 얼굴이 왜 저렇게 시커매? 알코올 중독 아니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그 말이 들렸을까 걱정이 되었죠.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술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인데
단지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다니요. 시어머니에게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으셔서 햇볕에 많이 타셨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엔 대꾸도 안 하고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중얼거렸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그저 어깨만 으쓱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가족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저 방관자로 있다니요. 그로부터 2주 후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병원에 갔더니 임신 6주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에 그날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늦게 들어온다고만 했어요. 그날 밤 11시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옷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났고 목에는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보였습니다. 질문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제가 계속 따져 묻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대학 후배와 6개월째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태연하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오래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그 대학 후배도 2개월 차 임신 중이라는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고 저는 침실에서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남편은 단 한 번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말했던 모양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제 짐을 가방에 대충 구겨 넣더니 현관에 던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이번 주 안에 당장 나가. 지금 내 아들이 만나는 여자 집안이 어떤지 아니? 너네 촌구석 집안이랑은 비교가 안 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어? 우리 아들이 너한테 정이 떨어진 것도 당연해. 그 여자애는 명문가 출신의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닌데 너는 내세울 게 뭐가 있니? 그껏해야 농사꾼 딸이잖아.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배를 노려보며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사실도 시어머니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오히려 그것마저 비웃었습니다. 그 뱃속 아이? 우리 집안 피가 섞인 것도 기막혀. 가난뱅이 농사꾼의 피와 섞이다니.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했지만 딱 거기까지야.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집안의 아이 아버지가 될 거야. 그 순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시어머니 곁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해라는 공허한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마디를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께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화가 난 아버지의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죠. 아버지는 고민 끝에 저와 함께 남편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하셨어요. 정장을 차려입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생소했습니다. 늘 작업복만 입으시던 분이 이렇게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죠.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문을 열더니 저희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 끝난 마당에 여긴 왜 왔어요? 현관에는 제 물건들이 대충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소중히 간직하던 결혼 앨범과 제 책들이 마구 구겨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제 딸이 이혼한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가며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뭐 별거 있나요? 두 사람이 안 맞아서 헤어지기로 한 거죠. 흔한 일 아닙니까?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저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무심한 태도가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실을 말씀드리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도 임신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임신 중인데도 짐 싸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내려놓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도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이 만난 여자는 집안도 대단해요. 교수님 따님이고 서울대 출신의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당연히 우리 집안과 더 어울리죠. 얘는 애초에 우리 집안과는 급이 안 맞았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반대했던 결혼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우리 소영이가 낳을 아이, 당신들 손주가 태어나도 볼 생각하지 마세요. 관여할 자격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고 눈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보지 않을게요. 그 아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더 좋은 집안의 손주를 갖게 될 테니까요. 남편도 일어서서 저를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 아이 궁금하지도 않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우리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악랄함은 계속됐어요. 심지어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시골 촌년이 서울 물 먹으려다 체한 꼴이라며 비웃었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며 동조했죠. 하지만 저는 묵묵히 그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강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몇 달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즈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아이를 낳고 바로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부모님이 딸이 유부남과 불륜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내연녀 집안이 좀 알려진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그런 부도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분노한 내연녀 부모님은 결국 딸과 손주를 해외에 있는 친척집으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그 내연녀와 남편은 불륜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낳고 나서 내연녀의 부모님께 알리면 어쩔 수 없이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부모님은 딸의 그런 부도덕함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멍하니 버려진 듯 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대단한 집안의 딸이 그들을 저버린 거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면서 한 번만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무시했지만 계속 연락이 와서 부모님과 상의했죠. 남편은 문자로 아들 얼굴 한 번 볼 권리도 없느냐며 협박까지 했어요. 심지어 법적으로 친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 모두 예전과는 다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피곤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지난번보다 한참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교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민준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오셨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이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손주가 보고 싶으신가요? 예전엔 그 아이 궁금하지도 않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남편이 대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땐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소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제 아들도 보고 싶고요. 시어머니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소영이를 몰라봤어요. 미안해요. 이제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정말 그게 다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남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동네에 왔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장인어른이 이 지역에서 큰 땅을 갖고 계시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그냥 정말로 손주가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있던 문서 뭉치를 가리키셨습니다. 우리 집 농지 문서들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상당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탐욕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을 끊으셨습니다. 이제 와서요? 우리 딸을 가난뱅이 농사꾼 딸이라며 내쫓을 때는 언제고. 제 딸이 임신 중인데도 짐 쌓아놓고 나가라고 할 때는 그런 생각 없으셨죠? 시어머니가 민망한 듯 웃으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그땐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소영이가 이런 집안 딸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우리 손주는 아빠가 필요할 텐데. 남편도 급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소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난 너하고 우리 아들만 있으면 돼. 부모님 농사일도 내가 도울게. 그 말에 저는 몸서리가 쳐졌어요. 정말 뻔뻔하고 구질구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아닌 아버지 재산에 대한 탐욕만 있었어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역할도 제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당신들은 이제 그만 가세요.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내 아들인데 내가 볼 수 없다고? 법적으로 친권을 요구할 수도 있어. 내 권리야.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남편이 움찔했어요. 권리? 자네가 소영이를 내쫓았을 때 이미 그 권리를 포기한 거야. 게다가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됐고? 그 아이도 책임지지 못했잖아.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이나요? 이제 그만 가십시오.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저는 아버지의 농장 경영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일을 진행했죠.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익힌 농사 지식과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접목시키니 놀라운 성과가 나왔어요. 우리 농장은 점점 현대화되어 갔고 수확량도 늘었습니다. 가끔 아들이 아빠에 대해 물어볼 나이가 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걱정도 되지만 지금은 그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